안녕하십니까. 관광 컨텐츠 및 관광 상품 기획에 대해서 발표를 할 해밀여행사 오영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관광 컨텐츠 그리고 이제 이색적인 관광 컨텐츠 여행사들 사례 위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컨텐츠란 관광객이 경험하고 관광 대상 그리고 혹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관광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컨텐츠의 유형과 구성 요소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연, 그리고 문화, 사회, 산업, 위락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자연은 산악, 해안, 동굴, 지형, 그리고 동식물, 그리고 자연현상을 하고 있고요. 문화 같은 경우는 고고학적 유적, 그리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그리고 민속자료, 박물관, 미술관, 기타 문화시설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회 같은 경우는 풍속, 행사, 그리고 종교 철학, 그리고 국민성, 음식, 사회 형태, 그리고 예절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은 공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농업, 백화점, 공업시설들이라고 있고, 위락은 테마파크, 수영장, 놀이시설, 그리고 낚시터, 카지노, 보트장 이렇게 구성 요소로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은 자연관광 콘텐츠는 관광 콘텐츠 가운데서 가장 원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적 관광 콘텐츠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관광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다양성이 관광 욕구와 연관되어 관광 대상으로서의 관광 콘텐츠가 되고, 관광 콘텐츠의 접근성과 각종 시설의 투입으로 하여 자연적 관광 콘텐츠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관광 콘텐츠는 민족 문화의 유산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관광 매력을 지닐 수 있는 콘텐츠로 국가의 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등의 형식이 보존되고 있으며, 문화재 콘텐츠의 문화적 시설,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과학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광 콘텐츠인데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과거의 생활상을 통해 현재의 발전상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입니다. 관광이 다양화되고 심도화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콘텐츠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도시의 문화환경, 생활문화, 각 지역의 역사, 민속 풍속, 그리고 생활자료, 공공시설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적 관광 콘텐츠인데요. 국가의 주요 산업시설과 그 기술 수준을 보고 산업적 대상을 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관광 콘텐츠, 관광농장이라든지 농장, 목장, 어장 등이고요. 공업은 공장시설, 그리고 생산공장, 생산품들이고, 상업은 시장, 박람회, 그리고 전시회, 백화점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적 관광 콘텐츠는 개인의 자유재량 시간에 자발적을 참여를 통해 만족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가 테마파크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관광 콘텐츠들의 유형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색적인 관광 콘텐츠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관광지 사진들을 다 있게 만들고 유럽풍의 새로운 관광사를 접목한 트래블 스냅이라는 이제 스냅존이라는 곳입니다. 왼쪽에서 보여주셨다시피 기존의 지자체의 관광지의 사진들을 보면 시설 위주의 사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 최근에 보면 가장 중요한 여행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 아주 예쁜 곳에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걸 자랑을 하게 되고, 그걸 보고 또 자기 자신도 다시 거기를 가고 싶어 하고,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이제 반영했던 것이고요. 주요 관광지나 특정 명소, 그리고 일상 속 배경을, 인물과 배경을 균형 있게 담은 스토리를 만드는 기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사진들을 보듯이 일반적인 1세대 사진에서 인물과 섞여서 5세대 사진으로 리뉴얼을 시켜서 이걸 바탕으로 각종 홍보 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의 사진들을 찍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사진이 참 예쁘죠? 이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나도 저기 가서 저런 배경에 저런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지역이 어디고 저희가 어딘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를 방문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사진을 자꾸 찍어서 올리다 보면 그곳이 지역의 관광 명소가 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최초로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을 운영한 멍비치라는 곳입니다. 멍비치가 위치한 곳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해수욕인데, 이 해수욕장은 군사시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군에서 허가된 시간에 문을 열어주고 그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는 곳입니다. 1년에 딱 50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2016년에 국내 1호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으로 유료 시설로 오픈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딱 50일만 운영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방문하는 방문자 개수가 약 1만 4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되고 있고, 반려견들과 함께 자유롭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019년에는 강원도 영월에 국내 최초의 반려견 전용 노천탕을 런칭하시고요. 현재는 양양, 영월, 천평 등의 반려견 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반려견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옷을 입은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복문화 콘텐츠 한복남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복 관광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2012년 전주에서 한복데이를 시작하였고요. 2014년 한복 관광을 국내 최초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1등 공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복남 한복체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한복을 입고 예쁜 인증샷을 찍고 전주 한옥마을로 돌아다녀 보니까 대한민국 한복의 성지가 됐죠. 한복 관광의 성지가 되었었고, 많게는 전주 한옥마을에 약 300개가 넘는 한복 대여점이 있을 정도로 한복 붐을 일으킨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콘텐츠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서울 덕수궁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산이라든지 용인 민속촌이라든지 전국 6개 지점에서 현재 한복 체험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복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빈 상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들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엮어서 하나의 융복과 테마파크 시설, 일명 전주 한량촌이라는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량촌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자는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런 의식주 하를 모든 거를 할 수 있는데 한복을 입고 즐기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빈 건물들을 하나둘씩 매입을 해서 리뉴얼을 통해서 하나씩 시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완료된 프로그램이 그 건물이 전주 한옥마을 맛이 함께라는 곳입니다. 기존에 유명 브랜드 커피숍이었는데 약 한 500명 정도, 월 5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커피숍을 인수해서 전주 한옥마을이 저렇게 전경으로 볼 수 있는 뷰에 위치해 있는데 그 시설들을 한복남에 맞게끔 리뉴얼을 거쳐서 음료수라든지 그리고 티클래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 그리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9월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9월에 오픈을 하는데 2달 만에 15,000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부활을 시키고 만들고 있습니다. 한복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건물들을 계속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건물들을 다양한 테마가 있는 그런 복합 건물들로 하나씩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춘 하동 관광상품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바 생각하시면
전남 보성에는 대한다운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대한다운에 가시면 넓은 차밭을 배경으로 사진만 찍고 옵니다. 근데 하동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차밭에서 차 세트를 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분위기 있게 차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배경으로 이렇게 인증샷을 찍는 그런 차 마실 키트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역의 업체인 놀루아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라고 할 수 있고, 2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면은 친구 연인들과 함께 이쁜 이런 다도 세트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군에서 괜찮은 차밭을 선정을 해서 사진 찍기 좋은 곳, 그리고 풍경이 좋은 사밭 10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으면서 차를 마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각종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보면 하동 차 마시를 검색하면 아주 이런 멋진 사진들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동이 새로운 청춘들의 관광 콘텐츠를 갖는 관광지로 떠오르고, 이곳에 가는 이용객들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 모든 이용객이 100% MZ세대들이 이용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젊은 세대들이 이런 곳에서 더 찾고 이런 공간에서 사진들을 하고 자꾸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상품은 하동 달마중이라는 상품입니다. 상품 이름에서 보듯이 매월 보름날에 진행하고 있는 하동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이고요. 2018년 11월에 등유에 채워가지고 초롱불을 밝히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약 20명의 관람객이 하동 지역 주민,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이 참석했던 그런 상품인데, 최근에는 참가 연령층도 대부분 젊은 세대로 낮춰졌고요. 그 중에 약 80% 정도가 MZ세대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그 중에 90%는 하동 지역이 아닌 다른 외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참석해서 산책, 그리고 달빛 은하회, 신앙송,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달마중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약 110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기가 많아서 매번 정월에 대보름 시즌에 딱 오픈을 하면 금방 바로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의 장기 숙박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강진의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입니다. 필링 업 스트레스 오프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강진에 특화된 프로그램인데요. 예로부터 강진은 음식의 고장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남도답사 1번지라는 유명한 다양한 관광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시면 음식 사진들이 정말 화려하죠. 이게 보통 제공되는 농가의 밥상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완전 푸짐한 대접을 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농가 민박이 결합된 일주일 정도 프로그램 상품이고요. 기존에 귀농 및 귀촌을 했던 농가민들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들과 같이 농작물도 수확해서 같이 음식도 만들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함께 이런저런 정다운 얘기들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정서와 감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아마 이거를 가지고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일주일 살기라든지 뭐 1박 2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강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음식상을 차리고 만약에 했다면 다른 데는 아마 이 정도 음식상을 쉽게 못 차리지 않았을까. 강진에 계신 분들이 풍부한 음식, 식거리나 이런 식재료를 가지고 했던 상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많았던 거지, 아마 강진에서 행사하는 비용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아마 이걸 행사를 하려고 하신다면 아마 감당을 못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내는 비용은 2인 기준 1인당 20만원, 6박 7일 기준 2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50%는 강진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6박의 숙박, 조식 6번, 석식 2회가 제공되고요.
청자컵 만들기, 나만의 음반 만들기를 무료로 할 수 있고 강진군 내에 있는 모든 관광시설을 무료로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체험이라든지 집트랙이라든지 제트보험 등을 추가 할인을 받아서 할 수 있고요. 일주일 살기니까 일주일을 다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강진 같은 경우는 자기 본인이 일이 생겨서 2박 3일을 하고 다시 가게 되면 나머지 2박 3일이나 3박 4일을 나중에 와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도 2021년 예약이 다 마감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촌 숙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카페들이 많은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소개할 곳은 강화에 있는 조양방직이라는 곳입니다. 이 조양방직은 1933년부터 58년까지 우리나라의 직물 사업을 강화도가 특별히 선도했던 방직 공장이었다가요. 약 한 30년 가까이 공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거의 폐건물이 되어 있었죠. 근데 2018년에 이 건물을 인수한 대표이사님께서 원래부터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골동품을 수집하시고 여러 가지 작품들을 수집한 게 취미셨는데 본인이 수집했던 그런 골동품들을 이 공장에서 맞게 배치를 하시고 기존의 공장에서 쓰던 물건들 그리고 지역에 있던 오래된 물건들을 활용해서 뉴트로 감성의 물씬 풍기는 이제 카페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중에 한 곳인 이런 카페가 되었고요. 주말에는 약 3,000명의 이용객이 방문할 정도로 핫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조양방직이 공장을 활용했다면 문경의 화수원은 마을의 오래된 고택 폐가를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택인데 약 20년 동안 방치가 돼서 폐가가 되어 있었죠. 그 폐가를 젊은 청년이 인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카페로 재활용을 했는데 문경 지역의 도시 청년을 지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청년 유턴 사업으로 하나로 진행이 되었고요. 2020년 이 카페를 이용한 이용객 수가 8만 명입니다. 8만 명. 근데 아이러니하게 문경시의 인구가 7만 1천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경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이용객이 이곳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곳의 성공 요인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부분입니다. 문경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오미자를 활용한 음료, 그리고 뱅쇼,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용해서 떡, 와플, 간식을 활용해서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델을 맡은 카페라고 했고요. 인근에 있는 옛 양조장을 다시 활용해서 산양 정행소라는 곳이고, 그리고 옛 일제시대 때 금융 사택이었던 그 적산가옥을 흑백 사진을 대여하고 사진을 찍는 벼뜨는 산 등으로 추가적인 공간으로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세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약 19명의 청년들이 문경으로 귀촌을 해서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색적인 관광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관광 상품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만들고 여행사들이 어떻게 접목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상품이란 나라나 지역 그리고 마을의 자연공간이나 특산물 따위를 하나의 사업으로 개발한 상품이고요. 다른 말로는 여행에 필요한 교통편과 숙박 및 기타 시설, 이용권 따위를 하나로 묶어서 파는 상품이라고도 합니다. 관광 상품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패키지 여행 상품입니다. 패키지 상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상품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상품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서 판매했던 상품으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노랑fun선 이런 전통 여행사들이 많이 판매했던 그런 여행 상품들이 패키지 여행 상품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FIT 개별 여행 상품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죠. 개인이 움직이는 여행 및 여행자, 개인 또는 소수인의 탑승원을 모두 호칭하는 그런 뜻이고요. 현재는 개별 여행자를 모두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단독 상품은 한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서핑,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한복 체험, 그리고 지역의 커피 체험, 그리고 지역의 로컬 투어 등이 단독 상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런 여행 상품도, 관광 상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타겟층에 맞는 상품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10대, 그리고 시니어층,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부모,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먼저 차가 없는 10대나 20대는 인스타 감성이 넘치는 곳,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곳, 친구, 연인과 함께 가기 좋은 곳, 그리고 예쁘고 좋은 숙소, 예쁜 카페, 디저트 맛집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운전하기 싫은 시니어층은 지역의 맛집, 그리고 자연위주 산책, 편안한 숙소, 편안한 여행들을 선호하고,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 아이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고 아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이런 그런 요구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지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멋진 인생사 명소, 인사를 찍을 수 있는 뷰 맛집은 어디일까?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이 많아져서 너무 답답해. 그리고 어디 좋은 곳 없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자연 친화적이고 내 몸에 힐링, 마음에 쉼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지역의 높은 맛집, 핫플레이스는 과연 어디일까? 해외여행을 못 가는데 해외여행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국내 여행지는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반영하는 트렌드를 잘 읽고 상품을 구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정하겠습니다. 관광 상품 구성에 대한 예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시대에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각 지역의 안심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지나고, 그러면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누구와 어디를 어떻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가.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 대규모 여행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상품들을 소비자들은 선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나만을 위한 서비스, 나만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엄선된 차량을 배정하고 실내 관광지가 아닌 자연 관광지 위주로 프로그램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소규모 인원이다 보니까 기존에 대규모로 갔던 그런 식당들이 아니고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지역의 노포 맛집이라든지 지역의 명소, 작은 공간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돼서 그런 최소 인원으로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안심 프로그램을 많이 찾고 그런 걸 구성했던 사례고요. 두 번째는 상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술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경북 술술 트레인이라고 경상북도에 있는 전통주, 그리고 전통주와 어울려서 함께하면 좋은 음식을 함께 결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경상북도에 있는 안동소주라든지 이화주라든지 불로주라든지 지역 특화 막걸리고,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 소고기, 약돌돼지, 안동찜닭, 송이, 문어, 고등어, 그리고 각종 전 등, 그리고 이런 전통주와 음식을 결합하고 지역의 조그마한 관광자들한테 활용해서 성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이런 체험 프로그램, 술을 활용한 이런 상품들을 했다 보니까 1회에 딱 진행을 했는데
예약 딱 개시하고 4시간 만에 다 매진이 됐어요. 네. 얼마짜리예요? 30만 원. 아, 다리요?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30만 원? 네. 근데 4시간 네. 만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특화된 그런 콘텐츠들을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타겟에 맞게끔 상품을 구성해서 오픈을 하자마자 원래 20명을 모객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너무 매진이 돼서 바로 40명까지 늘려가지고 행사를 했던 계획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상북도의 많은 전통주들을 결합한 계절별로, 시즌별로, 시리즈별로 다양한 상품을 연중 운영을 하기로 했던 그런 구성이고요. 세 번째는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상품입니다. 이제 요즘 젊은 층들은 숙박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나 이런 데서 잤어, 인피니티 풀 그리고 해수욕장, 수영장이 멋지게 보이던 그런 데서 하룻밤을 잤어,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죠. 그거 이제 착안해서 만든 상품인데 KTX 호캉스 상품이라고 하죠. KTX와 연결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인피니티 풀이 있는 호텔을 연계한 프로그램에서 말 그대로 그냥 호텔에서만 즐기는 바캉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데는 뭐 가지도 않고요. 그냥 호텔 내의 시설들, 수영장이라든지 호텔 내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편안하게 숙박을 하면서 쉬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MZ세대들은 소비를 아주 딱 이용량이 뚜렷해졌습니다. 프라이빗 숙소 그리고 나만을 위한 공간에 대한 숙박지는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이제 차가 없는 MZ세대들이 불편할 수 있어서 그런 KTX로 지역을 연계해서 편안하게 호텔에 가서 술 수 있는 그런 호캉스 자유여행 프로그램을 했던 상품 중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상품은 아주 인기 있게 팔렸던 그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상품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면, 여행사들이 어떤 특색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행 상품, 관광 상품을 했는지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부각되어 있던 여행사 중에 하나가 이 여행사일 겁니다. 아마 모두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 여행사는 매출이 더 늦고 마루마루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여행사인데, 아마 스무 여행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2대째 여행업을 하고 있는 여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트레킹이 주요였는데, 이름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 3군데를 등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레킹에서 한라산, 그리고 지리산, 설악산, 천왕봉, 백록담, 그리고 대청봉을 모두 합치면 5,570m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리아 3픽 챌린지 5570이라는 상품 제목으로 했고요. 아마 등산을 좀 하신다는 분들이면 자기가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꼭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건 웬만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도전이 불가능한 상품이죠. 하루에 1개의 산을 무조건 등산하는 프로그램에서, 근데 2박 3일 동안 이 3군데의 산을 모두 다 걸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상품이. 근데 이제 교통수단이 하나가 생기면서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1년을 넘게 준비를 했는데 작년까지 실행을 못 했었어요. 교통수단이 접목이 못 돼서. 근데 다행히 하나의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이 상품이 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상품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수단을 다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육해공, 비행기, 배, 그리고 차량. 2박 3일 동안 이 모든 걸 다 이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사천공항으로 가서 사천에서 내려서 바로 지리산을 등반을 하시고요. 그리고 삼천포항으로 와서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탑니다. 야간에 11시에. 그리고 나서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한라산을 등반을 하시고 내려와서 바로 제주에서 양양 가는 비행기를 타고 숙박을 한 후에, 그리고 마지막 날 설악산을 올라가서 대청봉을 등반하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육해공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상품은 영주 야한 밤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북 영주는 부속사라는 곳과 소수소원 두 곳이 전부 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사 상품들이 주간에 부속사와 소수소원을 들어갔다 나옵니다. 근데 이 여행사는 영주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나간 이후에 이 공간을 손님들만 오로지 독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영주 부석사에 소백산을 배경으로 다 떨어지는 낙조는 원래 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조 사진들 많이 찍기도 하였는데 낙조를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소수서원 선비촌으로 이동해서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저녁에 밤에 별빛을 보면서 관광객들이 그 시간을 즐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층들한테 어필을 해서 상품을 제공했던 타겟 마케팅 중에 하나여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름 여행사라고 우리나라에서 버스 여행으로는 아마 첫 번째 손을 꼽는 그런 여행사 중에 하나인데, 관광 콘텐츠 중에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절대 안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 네, 지역의 맛집, 별미를 활용한 별미 투어인데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인데, 강원도 관동별미 기행이라고 해서 영월, 정선, 태백의 각각의 지역의 별미와 호텔을 연계한 1박 2일 프로그램인데, 아름여행사 같은 경우는 이용객 주 타겟이 중장년입니다. 중장년층들은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별미, 그리고 편안한 숙박지, 이런 곳을 선호를 합니다. 그걸 착안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약콩 삼계탕이라든지 태백 한우라든지 옥산장,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숙소 중에 하나죠. 옥산장에 있는 한정식, 그렇게 접목해서 1박 2일로 했던 상품이고, 주중 주말은 구분 없이 연중 많은 관광객들을 이용했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제철에 나는 음식을 잘 활용한 프로모션한 상품이라고 하면 돼요. 청도는 원래 미나리가 많이 있었죠. 이 시기는 3월부터 딱 5월까지입니다. 이걸 즐길 수 있는 시기가. 그래서 청도 미나리 삼겹살과 울산에 있는 특급 호텔 현대호텔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인데, 제철에 나는 별미하고 편안한 특급 호텔을 잘 엮은 그런 상품인데, 일명 이제 가성비가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별미도 먹고 특급 호텔에서 자고 투어도 하는데 여행 상품 가격이 99,000원이었어요. 1박 2일에. 그러니까 호텔 측도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프로모션 혜택을 주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 그 업체 쪽에서도 여러 가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일명 그 시간 딱 시기 3월부터 5월 시기 동안에만 이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해보자 해가지고 운영했던 프로그램에서, 마찬가지로 이 상품도 주중에는 보통 한 대 40명, 그리고 주말에는 버스 4대 정도 그런 이용객들이 이용했던 그런 특화된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혹시 국가과잉 열차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열차 안에서 주류를 활용한 이벤트가 가능하고 주류 시음이 가능한 열차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코레일하고 금산군하고 와인코리아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차인데, 이제 2018년에 리뉴얼을 거쳐갖고 국가과잉 열차라고 해서 다시 운행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씩 충북 영동을 운행을 해야 되고요. 그 외의 기간에는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열차 안에 탑승을 하시면 이런 와인과 안주, 간단한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차 안에서는 내려갈 때 올라올 때 구분이 돼서 양쪽으로 노테이션으로 7080 라이브 공연하고 국악 공연이 양쪽으로 동시에 열려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이용객들한테 이벤트적인 요소나 재미있는 그런 걸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열차가 운행할 때마다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단서 조항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영동 와인은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한테 홍보가 되고 영동 지역의 그 와인 농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이 여행사의 특징은 연예인만 팬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관광 상품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팬덤이 생겼어요. 요 안에 보시면 이벤트를 진행하는 두 분의 이사님이 계시는데 이 이사님을 따라서 여행하시고 이용하시는 그런 팬덤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여행사의 주 타겟은 중년 여성입니다. 네. 중년 여성인데 중년 여성들의 감수성이나 감성을 최대한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보면 이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 가서 이런 파스타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이탈리아 음식을 먹고 곧바로 커피를 들고 바닷가에 가서 차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런 서점, 요즘은 서점을 거의 가지 않죠. 근데 중년 여성분들 모시고 서점에 가서 몇 시간, 1시간 정도 조용히 가서 책을 읽으시는 그런 시간들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년 여성분들의 감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래시장에 들려서 상품권을 드리고 이제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리고 여행을 할 때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죠. 책갈피, 엽서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행을 하시고 오면 다시 또 이 여행을 하고 싶고 이 감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그렇게 만들어서 매번 상품이 출시되고 뭐 할 때마다 그 타겟층들에 계신 분들이 매번 계속 이용하시는 그런 팬덤이 생긴 여행사 중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레일 열차라고 해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특화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 보면 수도권이 좀 많죠. 수도권 한강변이라든지 남한강이나 북한강변에 자전거 라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열차 안에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열차입니다. 그래서 여행공방이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 맨날 수도권만 돌다 보니까 답답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을 해서 열차에다 자전거를 싣고 전국 어디든 갑니다. 그리고 와서 그곳에서 마음껏 라이딩을 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는 열차고요. 기존의 자전거 여행은 개별로 해가지고 동호회 단위로 형성이 됐다면 이 열차가 생기면서 이 여행사의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패키지 여행 형태로 다시 전환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차를 잠깐 보시면 열차 안에 이렇게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고요. 열차를 거치해서 태우고 지역의 한적한 곳에 안전하게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고 그곳에서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고 근데 이분들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다 보니까 지역에서 먹는 소비가 엄청납니다. 운동을 하시다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만큼 체력을 소비하셨으니까 그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역에 들려서 소비하는 그런 식당이나 이런 곳, 시장이나 이런 데 소비하는 그런 형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자기네 축제라든지 이런 연계한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해서 거기에 발맞추고 많은 지역들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최고의 자전거 여행 전문 회사라고 하면 됐고, 여행공매라고 현재까지 약 한 161회 정도에서 약 2만 명 정도의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을 지역으로 유치해서 지역의 이제 효자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 열차가 운행을 못 하는데 그래도 전용 버스가 따로 있어요.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버스를 또 해가지고 소규모 인원들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기도 하고 배나 이런 선박들을 이용해서 제주도라든지 이제 다른 지역들을 또 라이딩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반려견 앞에 이제 반려견을 하는 전용 시설을 얘기했다면
반려견을 가지고 다양한 여행을 풀어가는 회사입니다. 아마 패츠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500만 명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 보면 아마 외국에 계신 기자분이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넘어서 이제 거의 자기의 일부가 됐다고 할 정도로 반려견을 잘 이렇게 동반하고 잘 챙기고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랬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이미 가족의 일부가, 가족보다도 더한 그런 세대가 됐죠, 시대가. 그래서 이제 소형견부터 시작해서 대형견한테 다양한 반려동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회사고요. 저와도 같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신년 해돋이 여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KTX 열차를 전세를 내서 그 중에 약 3량 정도를 강릉으로 댕댕이와 함께하는 해돋이 여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올린 지 한 4일인가 만에 다 매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열차 전체를 다 반려견을 탑승을 시켜도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반려견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여행을 가더라도 반려견과 같이 함께하는 여행,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원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반려견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죠. 숙박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제정한 문화재는 모든 시설에 반려견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도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숙소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반려견만을 타겟으로 해서 카페라든지, 그리고 숙소라든지,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트렌드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분들이 알려지면서 거기가 명소가 되기도 하고, 반려동물 인구들이 그런 곳으로 많이 찾아서 여행을 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회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울릉도 전세 비행기 투어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나마 기차는 반려동물이 15kg 미만이면 케이지에 이제 채우면 인원에 상관없이 반려견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 한 편선당 많이 반려견을 태워야 2마리, 많아야 3마리, 그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데리고 어디 여행을 간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간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요즘 현재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차량에서 항공사하고 저비용 항공사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전세로 항공기를 띄워가지고 울릉도 상공을 다시 돌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쨌든 반려견을 위한 여행이잖아요. 이런 거를 보통 기획을 할 때는 이게 프로그램이 반려견에 맞춰지나요? 근데 가는 사람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어떻게, 제가 프로그램 잘 모르니까 반려견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이 일단 두 분이 다 만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반려견이 우선입니다. 네, 본인이 우선이 아니고 내 반려견이 먹고 뛰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고 어떤 곳인지, 그게 우선이 돼서 그 반려견이 그런 공간이 된다고 하면 그런 자연적으로 찾아가서 따라가시고 그런 상품을 이용을 하세요. 나의 잠자리와 나의 식사와 이런 거를 굳이 우선순위? 그거 우선순위 안 하고 반려동물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공이 이제 반려동물을 위한 여행인 거네요. 그쪽에 맞추는 게 맞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반려동물하고 이제 소규모 인원을 해서 평창의 택시를 활용해서 몽포레스트 평창이라는 이런 소규모 여행, 반려견도 소규모 택시를 타고 이것저것 자기가 가보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반려견이 수영장, 호텔 수영장 이용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는 반려견과 같이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호텔 수영장입니다. 이런 호텔의 일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호텔들이 많이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요. 반려견이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 그리고 그런 숙소들 따라 분리를 다 시켜서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을 같이 그런 이용객들을 서비스하는, 아마 대명도 몇 개의 시설들, 예전에 있던 그런 시설들을 스위트룸이나 이런 거를 다 개조를 해서 아주 비싼 가격에 반려견이 머물 수 있는 숙소로 다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보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 현재 시대는 남들하고 똑같은 걸 해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소비자들이 여행을 보는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공간들이나 이런 정보 사이트들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여행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희는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관광 상품들이 100% 다 히트를 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사장되기도 하고 이용을 못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나 몇 개가 대히트를 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전부 다 공예를 많이, 그런 체험들을 많이 접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공예를 체험하러 오시면 두 가지 유형이 있으실 거예요. 젊은 층들이 오면 어떠나요? 젊은 층이 오면 연인이나 커플이 오면 잘 안 하던데, 기본적으로. 잘 안 하더라고요. 그나마 연인이나 젊은 층이 오면 같이 하려고 하거나 할 겁니다. 근데 가족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어떡하나? 아이들 시키고 엄마들 뒤에. 네. 아이들은 하고 엄마들은 그 모습을 사진 찍거나 그냥 뒤에서 지켜볼 뿐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족 단위들이 온다고 그러면 가족 단위는 아이들은 안심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부모님들을 위한 뭔가의 마케팅을 접목을 하시면, 우리 부모님, 우리들은 그 시간에 인근 지역에 뭘 돌고 오고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따로 뭔가 그 부모들을 위한 뭔가를 한다. 그래서 체험료를 만약에 받으시면 차별을 해서 받아도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싸게 받아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어차피 가격은 똑같지만 아이들은 좀 비싸게 받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아이들한테 비싸게 받고 부모님들한테는 저렴하게 받는, 그런 차별을 좀 줘서 받아도 아마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의 일부지 않을까, 이용객들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하시면 이제 타겟층에 맞는 그런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런 이제 홍보를 하시면 그 타겟층에 맞게끔 그분들이 와서 이곳을 많이 찾겠죠. 그리고 체험도 많이 하겠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대부분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체험들도 앞으로 체험들도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수학여행이나 이런 프로모션이 앞으로는 거의 못하지 않을까. 아이들 체험여행도 아마 가족 단위 체험여행으로 바뀌지 않을까. 코로나 시대가 영원히 끝나지는 못할 거고 같이 공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규모의 소풍이라든지 대규모 수학여행들은 거의 할 수가 없는 이제 시대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남는 거는 가족 중심의, 가족들이 가셔서 이런 체험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 그런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패키지 상품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좀 많은 다른 분들이, 다른 가족분들이라든지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기차 전문 회사에 한 22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제 여행상, 관광 상품을 구성하는 데라든지, 이 관광 상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트렌드로 반영을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